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봄꽃이 활짝 피는 대학 캠퍼스에 나왔습니다. 오, 이곳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 대학은 위기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자꾸 줄어들면서 대학 입학생이 점차 없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부산, 울산, 경남의 많은 대학들이 입학 정원을 못 채웠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가운데서도 입학생들이 넘쳐나서 즐거운 대학도 있습니다. 그 대학들이 바로 울산에 있는 대학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은 그 대학 사람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네, 지금 제 옆에 춘해보건대학교 정영순 학생처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울산과학대학교 학생취업처 정우현 차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울산과학대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입시 경쟁률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수시 1차 모집의 경우는 6.94대 1이었고 가장 최근 정시 모집은 5.55대 1이었습니다. 이건 저희 정원대 모집 신입생 충원율이 최종 95.7%였는데요. 부산, 울산, 경남, 제주 지역의 22개 전문대학들 중에 입학 정원 500명 이상으로 보면 1위입니다. 오, 그렇군요. 특히 경쟁률이 높았던 학과는 어떤 학과였습니까? 화학공학과는 64.5대 1까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64.5대 1이요? 네. 물론 정시 모집이긴 하지만 예. 일단 울산에 있는 지역들이 예. 석유화학 좋은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춘해보건대학은 간호학과가 특히 경쟁률이 높았다 그러던데요. 예, 춘해대학은 올해 입시 경쟁률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입시 경쟁률이 저희들이 8.23대 1이었습니다. 대부분 수시 1차에서 90% 정도를 모집하고요. 전체 이제 보건계열 학과가 한 90% 이상이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높죠. 그래서 이제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10대 1 이상 상회하고요. 물리치료학과 같은 경우는 일부 전형에서는 32대 1 정도로 높았습니다. 사실 이제 부산, 경남, 울산, 부산, 경남 요 세 개에서 평균 5.2대 1 정도로 하면 저희 대학이 8.1대 1 이상 상회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점에서는 굉장히 저희도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건, 간호 이쪽 계통이 이제 인기가 좋아서 그렇다 이래 그럴 수 봐야 있죠. 되겠습니까? 저희 학교의 어떤 슬로건이라고 한다면 교육의 완성은 취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높은 취업률, 그다음에 이제 보건계열이 많다 보니 국가고시를 칩니다. 그래서 이 우수한 국가고시 합격률 아마 이런 것들이 또 부모님들하고 수험생들한테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춘해보건대학에 타 지역에서도 학생들이 많이 지원한다면서요? 많이 지원하죠. 지금 현재 울산 쪽이 한 40%고요. 네. 부산 쪽이 한 30%, 나머지 한 30%가 이제 경남, 제주도까지도 오시고요. 오. 경기도, 전라도 네. 쪽에서도 오십니다. 아니 다른 대학은 지금 입학 정원을 못 채운다는데 춘해보건대학교에 이제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오는 이유는 취업이 잘 되기 때문이군요. 그렇죠. 일단 저희들이 이제 부산, 울산, 김해 지역에 9년째 연속 1위입니다. 취업률이요? 네. 9년째 1위고요. 전국 전문대학이 134개가 있습니다. 134개 중에서는 현재 5위로 있는데 사실 그 위쪽이 농협대학, 그다음에 승강기대학 같은 특수대학이 있고요. 그다음에 간호학과만 있는 단과대학이 2개가 있기 때문에 이 졸업생 숫자에 비유한다면 아마 거의 1위에 가깝다고 볼 수는 있겠죠. 울산과학대학의 입시 경쟁률이 높은 것도 취업이 잘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저희 대학의 이제 취업률을 보면 최근 이제 2021년 졸업생 교육부 발표 결과를 보면 74.1%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평균은 72.4%인데 부산, 울산, 경남, 제주 대학에 있는 저희 대학이 조금 규모가 있으니까요. 졸업생 1000명 이상 대학 중에서는 1위입니다. 오. 예. 그리고 저희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의 질과 수준이 되게 우수한데요. 그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조사 분석 자료를 보면 2021년 졸업생의 34%가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에 취업을 했고 33%가 초임이죠. 초임 월급여 300만 원 이상을 받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와,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그죠? 네. 취업률 자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취업의 질과 수준에서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게 이제 학생의 미래가 달린 일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매진하고 있습니다. 화학공학과가 입시 경쟁률이 높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과가 취직이 잘 됩니까? 네. 특히나 이제 화학공학 같은 경우에는 저 졸업생들이 굉장히 많은 졸업생들이 그 울산에 있는 그 주요 이제 석유화학 기업들에 많이 들어가서 아주 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또 우리 후배님들이 더 이렇게 진출이 용이합니다. 예. 울산과학대의 경우에 그 유턴 입학도 많다 그러던데요. 네. 그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일반 대학에 있다가 일반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아니면 일반 대학을 있다가 졸업을 하고 우리 대학 신입생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유턴 입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교 1학년에 다시 들어온다 얘기입니까? 네, 다시 들어옵니다. 오, 그래요. 네. 그러고 보니까 두 대학이 그 전국 최고의 취업 명문 대학이 됐습니다.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이야. 네. 네, 여기서 제가 직접 학생들을 만나서 그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에 대한 생각들을 들어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제가 학교를 다른 데를 원래 다니다가 과를 전향을 했는데 무슨 과를 다녔어요? 저는 원래 예체능 쪽이었었거든요. 근데 조금 그런 예체능 쪽은 현실적으로 힘들잖아요. 간호학과는 취직도 잘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력 단절 그게 조금 여자로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간호사라는 직업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이 좀 덜한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간호학과를 선택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학교 이름을 보고 대학교를 많이 선택을 했다면 요즘에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자기랑 적성이 맞는 과를 보고 그런 자기랑 맞는 적성에 맞는 학과를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작업치료과에 대한 거를 잘 모르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여러 취업 관련된 적성 검사 그걸 하면서 작업치료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다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대학교 찾아보다가 취업률이 좀 눈에 띄게 높고 그다음에 다양한 많은 활동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서 좀 눈이 가게 되어가지고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회에서 일을 하다가 다시 학교를 온 거라 가지고 그냥 돈만 버는 일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뭐 봉사 정신이나 그 사람들을 케어를 해드려야 하니까 그런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일을 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그 벚꽃 엔딩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 이제 벚꽃이 먼저 피는 곳에서부터 대학이 문을 닫는다. 이 참 서글픈 말인데, 직접 그 대학교에 계시면 이 지방에 있는 대학의 위기를 더 이렇게 실감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60만에서 70만이었던 그 수험생이 올해가 44만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출생 인구가 지금 20만 명이라고 본다면 앞으로 대학의 어떤 그 충원할 수 있는 신입생 충원율은 계속 어려워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력 인구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중에 올해 작년에 22년도에 신입생 미충원율이 3만 명이었습니다. 아, 우리 그 뭐 전국 대학교에. 네. 그런데 그 3만 명 미충원 중에 75%가 지방대학교였습니다. 정우현 차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내년에 이제 저희 고등학교 3학년 졸업생 수를 대략 40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국에 있는 대학들 입학 정원은 51만 명입니다. 대략 10만 명 정도 미스매칭이 나는데 이 10만 명이라는 숫자는
입학 정원 1,000명인 대학 100개가 입학생을 하나도 못 받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 그렇군요. 그 지방에 있는 대학이 살아남는 방법은 뭐라고 보십니까? 가장 현장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만드는 거. 그다음에 그 지역에 어떤 산업체가 있고 어떤 병원이 있고 그 병원에서 맞춤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실전에 바로 투입되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인재를 키워야 될 거고요. 또 그런 인재를 키우려면 대학이 또 어떻게 변해야 되냐면 그 병원처럼 똑같은 현장감 있는 그런 실습실들이 구비가 되는 것도 또 대학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 기업에서 그 딱 요구하는 그런 어떤 그 일에 네. 맞춰서 이렇게 이제 어떤 학생들 이렇게 교육을 시킨다 이래 보면 됩니까? 네, 맞습니다. 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그런 상황을 대학 내에서 그런 센터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기업들이 같이 참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함께 이렇게 이제 교육하고 나면 참여한 기업에 쉽게 취직이 될 수 있다 네, 이 말이군요. 맞습니다. 그 한때는 내가 어느 대학 나왔다, 대학 간판, 그거 사실 중요했던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 젊은이들한테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학부모들이 학교를 선택하기 전에 먼저 학교로 와 보십니다. 네, 그래서 실습실도 보고 심지어는 생활관도 기숙사죠. 기숙사도 직접 부모님들이 와서 보고 우리 아이가 여기서 생활할 수 있겠는가. 그만큼 이제 바뀐 것 같아요. 옛날하고는 많이 과거랑은 많이 다릅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전화를 주시면 저는 이제 학생 취업처에서 취업 통계 업무도 같이 보는데 작년에 이 학과의 취업률이 어땠냐, 어느 기업에 많이 갔냐, 대표적으로 들어간 기업을 좀 알려달라 이런 전화를 자주 받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도 단순히 어떤 진학의 문제보다는 학생의 미래와 직업이 달린 문제라고 보시기 때문에 전문대학들의 역할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학부모와 학생들이 그 어떤 그 생각들이 굉장히 현실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죠? 예, 맞습니다. 혹시 그 못다한 얘기 있습니까? 지역 사회와 지역 대학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게 결국 대학이 생존하고 또 성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좋은 길이다. 울산이 다시 한번 산업 수도로 거듭나게 하는 원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은 춘해대학교 정영순 학생처장님과 또 울산과학대학교 학생취업처의 정우현 차장님과 함께 지방대학의 위기와 또 그 돌파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